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산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100년은 기후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한 파리협정에서 목표치를 이뤄야 하는 시점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적어도 2도 상승 이내로 관리하고 최대한 노력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실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층을 이루어 마치 온실의 유리와 같은 효과를 내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주된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의 화재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죠.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훨씬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산업화가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북극의 얼음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도 지구의 대기온도가 상승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크기의 남북빙하가 깨지고 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작은 섬나라는 침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의 정부들은 지구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해 리우환경협약이라고 불리는 국제협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협약 체결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생산물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외부 효과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명령 통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든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려면 각 산업의 특성과 환경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 또는 이 세금의 사용을 제창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이 1년에 500톤씩 오염물질을 강에 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규제로 정부가 각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정적 조세로 정부가 오염물질을 1톤당 5만 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을 동일한 양만큼 줄이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질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면 종이 공장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반대로 철강 공장은 세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공장들은 종이잉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두 번째 방법은 공장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죠. 일반적인 세금은 총 잉여의 감소분이 정부 조세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죠. 그러나 교정적 조세는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요인을 변화시켜 외부 효과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그에 따라 자원 배분을 사회적 최적 배분에 더 가까워지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교정적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가시킵니다.